네, 안녕하세요. 제다이TV 제다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리뷰를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20살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공개 리뷰를 요청을 하셨고, 최대한 솔직하고 좀 따끔하게 리뷰를 부탁한다고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게 지금 현재 표지입니다. 표지에 제품을 넣었다는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요 디자인이 가장 내세울 만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기왕이면은 포트폴리오 요 글씨를 조금 더 세련되게 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제품도 이 첫 번째 이 디자인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장 내세울 만한 디자인이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 분해도보다는 조립된 이미지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소개 페이지, 소프트웨어 스킬 쓰셨네요. 뭐 메인 서브 이렇게 굳이 왜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서브라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건 잘 쓰고 이건 잘 쓰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이름을 쓰고,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이게 내가 잘 쓰는 거, 잘 쓰지 못하는 거라는 뜻이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이름 쓰고 뭐 상중하로 나누든지, 그러니까 스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마크를 넣으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램 이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러스트 포토샵, 이거 인디자인인가? 그다음 프리미어, 이건 뭐죠? 요건 블렌더. 스킬이니까, 스킬이면은 그 프로그램 상중하 본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내역 쓰고, 그 다음에 경력 뭐 이렇게 쓰셨는데, 뭔가 요 정렬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라인들이 좀 다 어긋나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썼으면 요 위에 라인들을 좀 타이틀을 다 맞춘다든지, 요 크기들도, 요런 타이틀 크기들도 같은 폰트에 같은 크기들로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고, 요 여백들, 얘가 이 화면에, 요 가운데가 이 화면에 이 센터에 있지도 않고 왼쪽으로 쏠려 있죠. 뭐 그런 것들, 이런 배치나 자간,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 센스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저절로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배열도 신경을 쓰세요. 자, 그리고 목차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디자인 보여주겠구나.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자, 요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미지를 자를 때 잘 자르셔야 돼요. 이 자를 때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의 특징, 궁금증을 유발할 거면은 다 같이 그렇게 쭉쭉쭉 같은 컨셉으로 하시고, 제품의 제일 뭔가 멋있는 부분을 보여줄 것 같으면은 다 같이 그렇게 한 가지 특징들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 조화된 공기청정기, 기능이 간편하고 공간 사용이 적으며 일체형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인가요? 그러면 일상에 조화된 공기청정기인데, 특징을 예를 들어서 뭐 이 카테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형 공기청정기가 있을 거고, 벽걸이형이 있을 거고, 탁상형 공기청정기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요 밑에 것까지 봤지만 한 가지 없는 게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스케일이 없습니다. 뭔가 비교되는 어떤 사이즈가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한 사이즈를 내가 유출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이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cm 짜리인지 가로 세로 이게 뭐 50cm인지 그런 것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를 써주시던가 스케일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볼 때 이 벤트홀의 크기는
이게 지금 대략 어느 정도며 이 LCD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기능이 간편하다는데 왜 간편한 건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여기를 직접 사람이 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리모컨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간편하다는 건지, 공간 사용이 적다는데, 그러니까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쓸 때도 공간 사용이 적으며가 아니고 공간 활용도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든지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만 이렇게 읽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게 뭔가 되게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든지 말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똑똑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이 언어 능력이라든지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리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인지 표현력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라든지 문장을 보면서 똑똑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보거든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뭐 디자인도 잘하지만 기왕이면 좀 뭔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당연히 원할 건데, 이렇게 읽어봤을 때 뭔가 참 말이 없어 보인다든지 문장이 막 말이 안 된다든지 단어 사용이 이상하다라든지 오타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요 말을 쓰실 때도 몇 번 읽어보시고 이 제품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제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그림과 이 글자 몇 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니지,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글을 쓰세요. 항상 그 사람들을 이해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런 글들을 쓰시면 조금 더 정리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사용이 편하다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니까 필터 교환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터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다 통째로 떼서 하나? 벽에 제품은 한번 고정시켜 놓은 채로 필터를 교환을 한다며, 필터 교환하는 뭔가 그런 쉬운 방법이 뭔가 이 제품에서 좀 고려가 돼 있었으면 하는데 없어요. 뭐 이 위에 이 부분이 필터 교환하는 부분인가? 그럼 당연히 위로 뺀다는 거, 뭐랄까, 천장 높이, 벽에 높은 곳에 달려 있을 텐데 위로 빼는 게 어렵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밑으로 뭔가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디자인에서 표현이 됐으면 좋을 텐데, 뭐 마트라든지 이런 코너에 가면 지금 기존문에 나와 있는 대기업의 제품들, 그러니까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을 보면 이 제품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이 쭉 실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많이 보셔야 돼요, 실제 제품을.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표현 방법을 실제 제작,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된 상태의 디자인이면 더 좋겠죠. 면접자가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떠보기 위해서 뭐 이건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체온계네요. 이 체온계는 딱 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형태적으로 이게 뭔가 최신 제품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신 제품 같지 않고 굉장히 올드한 제품처럼 보입니다. 물론 요즘 제품들이 이렇게 단순한 도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지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디는 단순한 도형에서 시작은 하되 어떤 디테일들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뭉뚱거려서 처리해버린 느낌. 제일 눈에 거슬리는 거는 이 전원 버튼하고 스타트 버튼. 두 번째는 이 로고의 모양과 크기. 핀터레스트에서 최신 체온계라든지 한 번만 검색해봐도 버튼들, 조작 버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성의 없이 처리한 느낌입니다. 차라리 얘를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 전원 버튼 하나로도 요즘은 다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전원 버튼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온, 오프가 아니고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 또 길게 누르면 꺼지고 짧게 누르면은 스타트, 또 한 번 더 짧게 누르면은 스탑, 뭐 두 번 누르면은 또 리셋,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 가지고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정리를 많이 할 수가 기능적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로고 부분.
이거는 좀, 이거는 다시 해서 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읽다가 이거 보고 좀 2인분 역할에 채운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목 정하는 거, 여기 문장 하나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2인분이 뭡니까? 2인분이 이게 음식도 아니고 2인분이라고 쓰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왜 2인분인지. 뭐 여기 내용을 읽어봤는데도 얘가 왜 2인분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뭔가 두 가지 듀얼로 뭔가 기능을 하나? 라고 해서 봤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왜 2인분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기능? 아니면 뭐 듀얼? 뭐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적은 2인분이라면 듀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좀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제목에 맞는 내용이 없어요. 뭐가 2인분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센서가 회전한다는 건 요 부분이 돌아간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보고 이걸 돌려서 상대방의 체온 측정을 하고 뭐 그걸 동시에 할 수 있어서 2인분이라고 하신 건가? 그 다음에 보색 디스플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설마 흑백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걸 보색 디스플레이라고 하신 건가요? 이런 말 잘 쓰지도 않는데 그냥 뭐 흑백이겠죠. 예, 블랙에 화이트 LED, 그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이 컨셉에 적을 만큼 그런 특별한 특징은 아닙니다. 예. 휴대고리 이런 것도 휴대고리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트랩이라고 하지. 이거는 요 정도 크기라면 그냥 손가락 정도 걸 수 있는 스트랩이겠네요. 손가락 정도 걸 수 있는. 만약에 디자인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얘를, 그렇잖아요. 이 제품은 뭔가 이거를 손가락에 걸고 내가 막 길을 걸어간다든지 이러면서 들고 다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가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체크하기 위한 제품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걸 방지한다면 저는 이런 손가락 크기가 아니고 손목을 걸 수 있는 손목 스트랩 크기로 되는 게 이 제품은 더 맞겠죠. 손목에 걸고 이렇게 손에 쥐고 계속 측정을 한다. 그러다 이제 팔이 아프면 놔도 손목에 걸려 있으니까 잠깐 뭔가 손목을 푼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실수로 놓치더라도 손목에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약간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스트랩이라면 이런 손가락 크기보다는 손목 스트랩이 낫겠죠. 로고도 좀 더 작게 해서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고 예쁘지가 않아요. 이런 분해도 마찬가지예요. 분해가 부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건 좋은데, 분해할 부분하고 분해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처럼 분해를 했는데 나의 부족한 면, 이 제품에 대한 부족한 면이 더 드러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안 하는 게 좋죠. LCD가 아니고 여기는 글라스였겠죠. 안쪽에 LCD나 LED가 있었을 테고 얘는 단순히 글라스였을 텐데 분리를 했으면 이 숫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안쪽에 있는 어떤 모듈에 LED라든지 있고, 아무튼 이렇게 분리됐으면은 얘는 그냥 글라스니까 투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글라스 표현을 했어야 되죠. 이렇게 렌더 퀄리티도 조금 더 올리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투명하고 이 바디 사이에 틈이 없기 때문에 0.1이라도 틈을 줘야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 대한 이 표현들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렌더 퀄리티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요거는 불이 들어오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라이팅 효과를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라이팅 효과가 아니고 뭔가 동떨어져 보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은은하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포토샵에서 브러쉬로 약간 주변까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효과들도 조금 주시면 좋고요. 신체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아이템입니다. 신체 제한이 무슨 말인가요? 신체 제한. 신체 제한 이런 말을 쓰나요? 신체 제한은 뭔지 모르겠다.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 그죠? 뭔가 이렇게 당구를 치는데
몸이 불편한다거나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아이템인 거죠. 제한이 아니고. 반지에 실리콘을 사용하여 작용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반지에 실리콘을 사용해? 이게 반지, 이 반지에 실리콘, 요 부분이 실리콘인가요? 명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네. 레이저로 큐브를 조준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요거는 디자인이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예뻤으면 좋겠어요. 뭐 자전거 랜턴 거치대 같이 생겼는데 요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고, 여기는 왜 빨간 건지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빛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빛 레이저 뭐 이렇게 포인트처럼 이렇게 실제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가 빨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포토샵에서 이렇게 문지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해를 하려면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구조라든지 이렇게 분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구조인지 사람이 모를 때라든지, 아무튼 이 분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때 이렇게 분해를 하세요. 아무 때나 이렇게 제품을 다 이렇게 분해한 이 컷을 만들지 마시고요.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 투명 렌즈 커버도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이상하고, 뭐 USB인가? USB 모듈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3단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디자인, 그 다음에 렌더 퀄리티 이런 게 오히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디자인 실력을 보여주기에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시안. 완전히 새롭게 좀 더 예쁘게 수정을 하시든지 이건 빼는 게 좋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느낌이 아니고 누가 봐도 뭔가 짝대기가 당구에 꽂힌 것 같죠. 레이저 포인트처럼 표시를 하고 싶으면 포토샵에서 그냥 좀 뒤가 이렇게 보이게 정말로 이렇게 약간 레이저 포인터 같은 느낌을 최대한 좀 살리셔야죠. 이렇게 막대기가 여기에 꽂혀 있는 느낌,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면의 공기청정기, 그냥 탁상용 혹은 미니 공기청정기, 제목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홀더에 들어가도 장착된 제품의 받침대 덕분에, 이게 홀더고, 홀더가 우리말로 하면 받침대 아닌가? 거치대, 받침대. 홀더는 이거고 받침대는 또 뭔가요? 덕분에 에어벤트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왜 받침대 때문에 에어벤트가 제대로 역할을 하죠? 상부에 위치한 조작부로 사용자의 시선과 조작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작이 최소한은 알겠는데 시선이 최소한은 뭔가요? 사용자의 시선은 어떻고 조작은 어떻다. 시선과 조작은 따로인데 시선은 어떻게 됐고 편하고 조작은 뭐 어떻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선과 조작이 최소한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안 맞죠, 문맥이. 안쪽에 있는 아까 뭐 받침대 때문에 이 홀더에 끼우면 뭔가 편하다는데 그 제품의 받침대가 뭔지 안 나오네요. 뭐가 어떻게 돼서 편하다는 건지. 그리고 탁상용 공기청정기에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탁상용 혹은 뭐 자동차용 이런 작은 사이즈의 미니 공기청정기보다 예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보다도 이쁘지가 않아요. 이쁜 제품들 많은데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보다 예뻐야죠. 멋있거나 뭔가 좀 특이하거나. 그리고 요 사이즈의 지금 이 벤트홀은 홀 크기가 너무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1mm? 구멍 크기가 1mm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는 크기입니다. 자, 이 홀도 공기청정기들 지금 저기 위에서부터 이 홀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이렇게 원형의 뭐 마른 벌집 모양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로 이 벤트 홀들을 다 하는데 제품 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이 벤트 홀 하나 가지고도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존의 공기청정기에서 쓰지 않는 벤트 홀이 뭐가 있을까? 똑같은 모양으로 뚫지 않고 뭔가 이 벤트 홀을 좀 멋있게 혹은 이 제품에 어울리게 남들하고 다르게 이 벤트 홀을 뚫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제품에 어울려야 되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한 모양으로 뚫어버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도 어떤 패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벤트홀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경 써서 뚫으셔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거슬렸는데 뭔가 이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에서 계속 옵셋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디자인들이 이제 뭐 현실에도 많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이렇게 간격으로 왔어요. 근데 어색한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이 아래에서 그대로 옵셋한 값도 아니고 이 간격하고 다르죠.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 R 값과 이 R 요렇게 쭉 들어오는 이 모서리 R 값이 다 달라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촌스럽고 이상해요.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뭔가 자연스럽게 정리된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 위에 거, 이 밑에 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기 R 값을 줄여서 요렇게 밑에 게 안 보이게 하셨어야죠. 지금 여기 요 살 두께와 여기 요 살 두께가 달라요. 얘도 달라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 요 디스플레이 이 디자인 가지고도 며칠 합니다. 저희 따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요것도 배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 표현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요 디자인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는. 자연속 믹서기.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지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뭐 탁상용 혹은 뭐 미니 블렌더. 직관적이고 심플한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작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여기가 터치인가요? 직관적이라는 게 직관적인 걸 어디에 표현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직관적이라는 건 딱 보면 안다라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작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가 이걸 뭐라 그럴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 거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나무를 모티브. 통나무 같지는 않습니다. 45도 각도의 디스플레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선의 부담이 적고, 시선의 부담이 적고도 좀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5도로 기울인 게 이렇게 서 있을 때나 이런 게 보기 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서서 조작할 때 서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기 편한 각도로 만들었다. 그걸 괜히 시선의 부담이 적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이 편하다. 뭐 그 얘기인 거죠. 디자인적으로만 보자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 몸통의 파이랑 이 튀어나와 있는 나무 가지의 가지처럼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이 파트의 이 지름 부피감이 똑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앞으로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태적으로 심플하고 직관적인 게 아니고 비례적으로 불안해 보입니다. 앞으로 쏠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피감이 이 메인 바디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조작부가 살짝 기울어져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 있다면, 그러니까 부피감으로 얘가 훨씬 더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 상태라면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누른다든지 여기를 터치를 하면 얘가 자빠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기능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비례적으로. 그리고 이 옆에 이 까만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넓은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가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작 버튼이 예를 들어서 업, 다운,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뭔가 여기에 이렇게 버튼 역할을 한다. 얘가 터치 기능이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터치형이고 여기는 그냥 단지 디스플레이를 표현을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좀 납득이 가는데 왜 이 부분을 버린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럴 거면 옆으로 튀어나온 가지를 여기 빨간색 여기 테두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뭐라 그러죠? 깔때기 모양으로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게. 그러니까 이 영역을 없애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 폭이 줄어들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기어처럼 믹서기는 여기에 기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여기 안 보이는 여기 반대편에 기어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날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일은 없습니다. 항상 표현을 하실 때 얘는 이 컵하고 여기 바닥에 붙어서 같이 돌아다니게, 혹은 아니면 같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신경 안 쓴 어떤 손잡이 같아요. 노브. 한 가지 더,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제품 믹서기를 좀 많이 공부를 했고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 같으면 이 날도 지금 믹서기에서 쓰는 날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거가 얼마나 좀 제품에 대해서 정성을 들였고 신경을 많이 썼구나 안 썼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기존의 체온계들은 막대 형태가 일반적인데 어떤 체온계를 말하는 거지? 반지 형태의 차별화된 형태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차별화했을 때 제품이 예뻐야 돼요. 어쨌든 동물용이라고 칩시다. 동물용이라고 펫 제품이라고 쳤을 때 이 제품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펫용 제품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귀엽고 예쁘고 그런 제품들 많다고요. 컬러도 당연히 이런 컬러 아니고. 자, 그러면은 펫용이면은 좀 더 뭐 동글동글하다고 다 펫용은 아니지만 좀 더 귀엽고 아기자기한 어떤 형태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건 딱딱해요, 지금 디자인이. 그러니까 경계심이 강한 동물의 사용이 편할 것이라고 말은 이렇게 써놓고 이 나온 형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귀엽고 예쁘고 그런 형태와 컬러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이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런 거 치고는 이 스위치가 좀 너무 올드하죠. 온오프. 이 딥 스위치라고 하는데 껐다 켰다. 그 다음에 이 뭐죠? 이 버튼은 동그란 버튼 하나 있긴 한데 이 조작 버튼도 너무 안 이뻐요. 만약에 좀 더 아무튼 이 제품은 이 제품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셔야 되는데 조작 버튼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촌스럽게 이런 버튼 안 해요.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왕이면은 그냥 이렇게 어쨌든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컨셉 디자인이잖아요. 가운데 전원 버튼 하나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좌우에 뭔가 업 다운이라든지 뭔가 보조 버튼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버튼 하나 가지고 온오프 할 수도 있고. 자, 지하철 탑승 관련 사고가 잦아지는 이유로 정보의 부족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탑승 관련 사고가 잦아지는 이유가 정보의 부족이라는 근거를 뭔가 좀 그 정도는 뭔가 이렇게 탁 쓰면은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이 자료 데이터가 맞다면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뭐 신문을 뭐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한다든지 썸네일로 여기 살짝 배경에다 깐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죠. 언제 닫히는지 열차와 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언제 닫히는지 열차와 경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끄럽지 않죠. 사고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문장이 막 이상하죠. 뭐뭐와 뭐뭐가 뭐 한다 같으면은 소요된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려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앞에 뭐도 같이 소요된다라는 게 소요된다라는 말이 연결될 수 있는 게 여기 앞에 와야죠. 정보가 부족하여 뭐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나눠야죠. 문장이 전체적으로 쓰시는 문장들이 다 문맥이 이상합니다. 뭔가 대형 제품, 지하철 역사 내에 걸리는 대형 제품 치고는 조금 디자인이 허술합니다. 이런 대형 제품은 지하철에라든지 이런 대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에. 기본적으로 다 철판, 그러니까 용접이라든지 판금, 그 다음에 절곡, 그러니까 철판을 꺾거나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공 성형이라고 해서 대형 플라스틱을 좀 찍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진공 성형이 뭔지, 판금 절곡이 뭔지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데, 형태가 이런 제품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태가 단조롭고 뭔가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가전이나 디지털 제품 같지 않으면서도 좀 멋있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이 부족해 보입니다.
초를 표시한 거죠. 근데 이 배터리 게이지 같이 이렇게 표시한 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 박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뭔가 단순하면 이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도 여기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 바깥은 제조라든지 어떤 생산에 제약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는 얼마든지 더 디자인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이는 내부 이 표현에 디자인을 좀 너무 신경을 안 쓴 느낌입니다. 스케치가 없는 부분은 영양이 부족해서 안 넣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을 보는 디자이너를 뽑아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스케치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넣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별도로 제출하라든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본인이 스케치 학원을 다니시든 스케치는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스케치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스케치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렌더하고 설명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게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들을 성의 없게 쓴 것 같아서 좀 그게 약간 거슬렸고요. 뭐 제품 디자인 신입 지원 포플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봅니다. 이거는 좀 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기준으로 지원하는 신입 디자이너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지, 실력이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 신입사원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지, 디자이너 한두 명 있는, 한 명 정도 있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회사, 그런 회사에 지원하는 신입 디자이너 기준으로 비교를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다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잘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포트폴리오 실력이라면은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카테고리 중에 회사 중에 그냥 디자이너 한두 명 있는 그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어떤 제품 생산하는 제품군이 많지 않은 회사,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개 만드는 그냥 조그만 회사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실력으로는 디자인 전문 회사나 그 다음에 제품 생산량이 많은 제조회사, 디자이너가 그래도 4-5명씩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신입 기준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부족한 부분 실력적으로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도 좀 수정을 하셔서 하신다면 조금 더 그래도 목표라는 회사의 기준을 조금 높이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 쓰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다이TV의 제다이였습니다.